근처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뭐 좀 사러 가려는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건넬 때 그건 글자 그대로의 갑자기 또는 문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마음을 쓰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다만 갑자기라고 말할 타이밍과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소나기 한 줄조차 사실 갑자기 내리는 건 아니죠. 영감이나 뮤즈 같은 것도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오래 고민하고 궁리하던 것들이 우연한 순간과 결합해서 어떤 질서와 배열 안에 놓이게 되는 때, 그 타이밍을요. 취향조차 오히려 훈련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감이나 뮤즈든 혹은 나만의 취향이나 스타일이든 끓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끊임없이 열을 가하는 일이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맞으신다면의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해슈입니다. 귀에 맞으신다면의 목소리 담당 우기입니다. 귀에 맞으신다면의 유일한 여자 빙봉입니다. 홍일죠. 당황했어. 내가 갑자기 뭘 집어넣어서 당황했어. 그래도 잘 받아쳤다. 맞아요. 잘 받아쳤고 그러니까 당황했을 것 같은 게 제가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서 밋밋하더라고 소개하는 게.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라디오 좀 유심히 듣고 했는데 나도 아직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제 매주가 아니지 정해진 날 녹음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항상 녹음을 했는데 오늘 어찌저찌 하다가 네. 밀려서 수요일 날 낮에 오전 예. 우리한테는 새벽. 네, 그렇죠. 이게 정오 12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새벽 감성 라디오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오에 근데 저한테는 새벽이라서 이게 네. 그래서 조금 근황들이 다들 바쁘신 것 같은데 또 그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재미도 없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들 직장인이자 자영업자이자 이러면서 각자 일을 그냥 하고 이러고 지내고 그냥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 노는 거잖아요. 네. 더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네, 처음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음악 나가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다 두 분이 처음 듣는 네. 이야기로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요새 그냥 네이버 뉴스만 봐도 바로 지금 뜨거운 좀 이슈인 뜨거운 이슈라기 뭐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첫째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넷플릭스에서 한 2주 정도 됐나? 1주 정도 됐나? 그 성 플러스 인물이라는 프로그램에 성시경하고 신동엽 님이 나와서 일본의 그런 성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좀 마녀사냥보단 조금 독한 그런 느낌의 콘텐츠로 나와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신동엽 님한테 가서 이제 동물농장 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찾아가서 하차해라. 어떻게 동물농장 아저씨가 이런 성인물에 관한 관련한 걸 찍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하차 요청을 한대요. 아 근데 그게 진지하게 하차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동물농장이랑 그 19금 컨텐츠에 관한 괴리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겠거니라고 했는데 지금 신동엽님이 다 출연하고 있는 전 컨텐츠에 가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서 하차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질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빡이 쳐가지고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예 지금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9금에 대해서는 완전 언터처블인가? 얘기해서는 아예 안 되는 건가? 이런 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얘기도 하지만 그때 관심사라든지 그 당시의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이런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한쪽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와가지고 신동엽이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몰랐고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봐야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를 상상으로 빗대보면 마녀사냥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보다 좀 수위가 더 셀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근데 얼마나 세길래 그런 거지? 왜냐면 신동엽님의 원래 자체가 SNL도 그렇고 맞아. 그런 쪽이잖아. 신동엽님이 그리고 그 콘돔도 있잖아요. 신동엽 얼굴 그려져 있는. 그런 식의 그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하는 것까지는 몰랐고, 그러니까 빙봉이랑 같은 관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야 무슨 하차까지 요구를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빙봉이랑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엽 원래 캐릭터가 그랬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관성이 있게 지금 한 건데,
이게 왜 괴리감을 가질 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동물농장에서의 친근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감에 내가 동물농장을 볼 때마다 그 작품이 생각이 나면서 부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은 거면 한쪽만 선택을 해라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당신의 상상력으로 이제 멀쩡한 사람을 지금 변태를 만들어 놓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마녀사냥을 가끔씩은 봤지만 막 챙겨보는 것까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 봤고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들도 마녀사냥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게 군 생활할 때 있었어가지고 완전 매니아예요. 그 스쿼트의 무리 안에서 그 성 플러스 인물 이거는 유튜브로 한 6부작이었나 8부작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해서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넷플릭스는 두 가지 장치가 있거든요. 유튜브나 그러니까 공중파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맞아.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클릭하지 않으면 볼 일 자체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가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이제 19금이라는 장치가 두 가지가 걸려 있죠. 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만 가서 실제 찾아보면 되는 콘텐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의 상상력으로 멀쩡한 사람 변태 만든 거 말고는 지금 이게 설명이 되나? 네. 이 사람은 이제 캐릭터가 원래 그랬어 아니야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빡이 치더라고요. 아니 이거 이슬람 문화권에서 히잡 씌우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히잡 같은 거 벗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 이게 지금 가당키나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너무 엄숙주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유교 이야기조차도 하면 안 되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음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음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지로 끌어와서 뭐 공론화가 됐든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덮어놓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심지어 성욕이라는 거는 식욕이나 뭐 어떤 수면욕 같이 인간의 본능에 잠재되어 있는 당연한 그런 욕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이 그 일본 성인 용품점에 가서 그 성인 용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진짜 남자 성기 모양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자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일단은 너무 궁금한 마음에 성인용품점 저는 살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더라고. 나이가 이만큼 먹었어도. 근데 그게 화면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심지어 인터뷰도 해요. 그 현지 일본인들이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서 성시경하고 신동엽이 인터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터뷰에 다 응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성시경이 혹시 여기 오는데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와서 이렇게 쇼핑하는 거 그러니까 오냐? 그러니까 부끄럽진 않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일부러 알리고 오진 않는다. 근데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에 실제로 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건전한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게. 네,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욕 같은 거 하고 살잖아요. 네. 욕은 할 수가 있죠.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할 수가 있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욕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쓰지 않으면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장소, 쓸 수 있는 어떤 환경 안에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욕을 쓰면 되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서 쌍욕을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건 알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터부시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걸로 두되 내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어떤 것들을 발현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게 성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인 그런 컨텐츠에 관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이제 신동엽님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하차야. 진짜 그게 마녀사냥이네. 네. 진짜 마녀사냥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집단관계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 말고는 뭐가 설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디까지나 제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누구든지 뭐 제 의견에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성인용품점에 가고 두 번째 에피소드 요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AV 실제 배우들을 상대로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컨텐츠인데 앉아서 40분 동안 되게 얘기를 하고 이 AV 배우들은 자기가 어떤 직업 윤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직업관이라든지 어떤 프로페셔널함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해요. 이 AV 배우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당신이 지금 이런 성인몸 비디오를 찍고 있을 때 하기 싫은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그 하기 싫은 상황들을 회피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AV 여배우가 나는 어떤 그런 성적 판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판타지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좋다 싫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난 언급하지 않겠다. 그 판타지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 성인물을 찍고 있는 여배우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기의 직업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까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이 어떤 AV 산업 자체가 어떤 여성 성착취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AV 여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한 4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V는 어떤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어떤 잘못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자체에는 항상 음이 있고 양이 있죠. 어떤 산업이든. 하물며 반도체 산업도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안 그런 산업이 어디 있겠어. 음이 있고 양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백혈병 관련 이슈는 그건 왜 얘기 안 해? 이거랑 무슨 이제 뭔가 다르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결론으로 쭉 가자면은 한국 사회에 되게 화가 나 있다 사람들이.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빡이 친 거지. 그거 말고는 신동엽 사태에 대해서 아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화가 나 있고 소통하려는 마음 자체도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문해력 이제 젊은 사람들 문해력에 관해서 좀 이슈가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금요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하는데 자기 금요일인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선생님 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까지 제출하려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당장 오늘 내라고 하냐고. 그래서 금요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금요일이 오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혹은 하루 이틀 이제 사흘을 갖다가 사흘을 아라비아 숫자 4로 쓰고서 사흘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사흘이 이제 네 번째 데이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사흘이 네 번째지 어떻게 세 번째 사흘 나흘인 건데 사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이제 문해력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딱 그냥 화가 나 있어요. 댓글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인물 컨텐츠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사태는 마치 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지금 현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더라고요. 난 많이 개방적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거 아니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조차도 소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기 말대로 어떤 많이 개방이 되고 인식들 자체가 좀 양지로 오긴 했죠. 근데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인 게 우리는 좀 더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많고
내가 볼 때 그 신동엽을 무릎 꿇려서 어떤 댓글에 댓글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19금 콘텐츠에 대해서 동의 못해가 아니라 신동엽을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느끼는 어떤 집단 관계를까지 느낀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 타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마치 근데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죠. 그러니까 문해력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럼 왜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합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은 다른 단어, 다른 어휘력, 다른 문장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소통의 기본은 뭐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제 상대를 선의로서 추측해 주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거를 좀 선의로서 추측을 해줘야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본 전제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전제는. 근데 나의 말을 사용하는 위치나 상황에 그냥 나 스스로를 가두고서 상대가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얘기를 차단해버려. 그리고 화를 내. 마치 지금 나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않냐. 그냥 나 스스로 내 상황에다 두고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나. SNS로 뭐 소통을 한다 어쩐다는데 내 생각엔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한국 사회의 적어도 갈등의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뢰를 하지도 않고 상대의 선의에 대해서 추측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신동엽 씨가 뭐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일을 하러 온 어떻게 보면 섭외된 분인데. 근데 기획 단계에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잘못된 거는 거절을 할 수 있고 하겠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제작진이 마녀사냥 만들었던 제작진, 쇼리네 민박 만들었던 그 JTBC 제작진인 것 같아요. 대놓고 성인물이라고 하고 일본 편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19금 콘텐츠라서 19세 이상은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콘텐츠인데 이거는 본질에서 완전 벗어나서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농장도 어떻게 보면 더 거기가 더 수위가 세지. 막 교미하는 게 나와요? 뭐 교미하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 보고 상상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조금 그런 상대를 이해하고 싶지 않은 태도, 그 상대의 언어를 어떤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좀 어떤 진짜 사회심리학 정도의 좀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 말 한마디를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선의로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추측을 해줘야지 소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화내지들 마시고 이렇게 좀 신동엽 이제 그 배우가 이러이러한 의도로서 이렇게 했을 거야 선의로 봐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분 아직 못 보셨다고 하니까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희를 떠나서 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지했던 것들도 너무 많고 하여튼 그 무슨 어떤 AV 배우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는 이런 거 옹호하는 입장도 물론 아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세상엔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니까 좀 선의로 봐줄 수 있지 않나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겠대 좋아하겠대 내가 하는 모든 다 너무 좋대 서서히 나 너에게
같이 느끼고 싶대. 그런 말들에 나 서서히 빠져드는데 너는 아니었나 봐. 사랑인가 봐.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믿을래. 이렇게 아픈데 혼자 견뎌야 한대. 나는 또 이렇게 아픈 사랑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겠대. 좋아하겠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서서히 나 너에게 다가가는데 자꾸만 너 멀리 떠나가나 봐. 이렇게 또 내가 넌 궁금해. 다 말해달래. 내가 원하는 거 같이 느끼고 싶대. 그런 말들에 나 서서히 빠져드는데 너는 아니었나 봐. 사랑인가 봐.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믿을래. 이렇게 아픈데 혼자 견뎌야 한대. 나는 또 이렇게 아픈 사랑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김수영의 비워내려고 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난 처음에 너무 막 열병을 토하면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 시네몬 슬리 이렇게 영화 얘기 조금 뒤에 하는 편인데 그 우기가 준비한 내용이 좀 시네몬 슬리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요걸 조금 앞으로 당겨서 얘기를 할게요. 요번에 볼 영화는 스크롤 오브 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네. 제가 이 영화를 이번 달에 꼭 봐주시고 싶다라고 해서 두 분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아니면 원래 이제 한번 시청을 했던 프로그램 이제 영화인지 혹은 처음 보셨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안 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옛날에 봤구나 알겠더라고요. 되게 봤어요. 오래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에 다시 네, 한번 다시 보신 한번. 거고 네.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소위 말해서 영화 다루는 콘텐츠 하는 뭐 유튜브 채널이든 혹은 그런 팟캐스트든 이런 데서는 그 주성치의 소림축구라든지 뭐 그런 스크롤락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난 조금 더 키치적인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해서 네. 스크롤락 고른 것도 있고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이건 아동 영화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열정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스크롤락을 골랐는데 이게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던 와 20년. 네 항상 우리가 됐네. 영화 골라오면 이제 한 20년은 기본 된 것 같아요. 한 얘기가 저는 그 당시에 극장에서 개봉했었을 때도 봤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잭 블랙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에도 맞아, 맞아요. 되게 이제 호감을 많이 사고 갔잖아요. 네. 잭 블랙 배우 원래 그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네네 그 거인으로 나온 킹콩인가? 거인으로 나온 걸리버의 걸리버의 연기 뭐 그런 거 그게 전인가? 후인가? 후일 거예요. 후인가? 네, 왜냐면 이거 한참 된 거라서 네. 스크롤 한참 된 거라서 그 사람 나오는 영화 되게 다 재밌어. 웃긴 거라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다고 뭐 진지하지 않은 작품이 없는 건 아니고 뭐 피터 잭슨 감독이랑 같이 작업했던 킹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되게 진지한 역할, 그 진지한 역할도 되게 잘하고 코믹 연기도 되게 잘하는데 근데 그분이 정극 이런 거 하는 거 못 못 봤어요. 그거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일단 되게 탤런트가 많은 배우인 게 사람이 실제 음악을 하고 밴드를 해요. 락 밴드를 하고 요번에 저는 이제 잭 블랙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서 보고 있는데 그 밴드가 되게 오랜만에 요번에 컴백도 한다라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소식도 알리기도 하고 그 스크롤락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실제 어떤 그런 락커로서의 모습이 이 사람 실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네. 영화에서. 요번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그 영화 개봉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쿠퍼 목소리로 잭 블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쿠퍼가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피치스라고 피치 공주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 그 슈퍼 마리오 OST가 쭉 이제 발매가 돼서 나와 있는데 이 피치스라는 곡 자체가 지금 이제 차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래가 좋고 그 잭 블랙이 실제 부르고 만든 곡이기도 한데 그 잭 블랙 음악적인 재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스크롤락도 엄청 거의 뭐 이 배우가 네. 거의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아역들이 맞아. 또 나와서 네. 같이 연기를 하고 하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잘 못 나가는 밴드의 리더인 듀이가 자기 밴드에서 쫓겨나는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만들었던 밴드에서.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룸메이트 네드 슈니블리에게 전화가 그 구직 전화가 온 거를 잭 블랙 듀이가 받고 나서 이거 돈 좀 되겠는데 하고 나서 그걸 승낙하고서 학교에 가서 그 자기 친구를 이제 사칭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락 스피릿을 심어주고 최종적으로 그 밴드 대전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어떤 그 공연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 구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는 지금 막 잭 블랙 좋아해요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상평 같은.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저는 맨 처음에 그 스크로브락을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을 락을 시킨다 그 중점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잭 블랙이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 그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걸로 중점으로 보이는 거야 영화가.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먹어서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나도 내가 그 말하고 싶었어. 나는 어릴 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영화에 우울한 장면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삶은 너무 우울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우울하게 살잖아. 난 근데 그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게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이 영화에서.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비극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코믹적이기도 한 상황에서 잭 블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진지해요. 그 상황을 항상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맞아. 아이들을 가르치러 그러니까 4층에서 내가 선생님으로 학교 방문을 해서 4층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혹은 이제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길들여져 있는 거지.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락이라는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끌고 가는데 락은 저항이란 말이에요. 네. 요새 말하는 힙합이랑 비슷하게 힙합이 뭐 스웩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흑인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처음에 힙합이 커진 것처럼 락도 어떤 젊음,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제 60, 70년대부터 이렇게 히피 문화들이랑 같이 커져 왔던 그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항상 길들여져 있고 시키는 것만 하고 거기서 이제 기타를 치는 그 소년 같은 경우도 맨날 아빠한테 뭐 인사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혼나기만 하고 이러던 애가 어떤 자의식을 갖고 내가 진취적으로 내가 어떤 나의
그 자의를 가지고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하는 것들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싶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잭 블랙은 이게 다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시종일관진지하고 끝까지 진심이야 진심. 이 사람은 좀 인상 남는 씬가 있을까요? 빙봉부터. 해시부터. 저는 제가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SNS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가끔씩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착장이 멋있어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영화의 한 클립, 뭐 좋아하는 공연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거나 근데 뭐 내가 그림을 그렸던 어떤 작업물들을 올리기도 하거나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 잭 블랙 그 스콜락의 한 장면을 올렸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씬이에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가사도 막 후질근해 막 그 유치하고 후질근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이제 한번 일어설 거야 락으로 일어설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연주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그 락 음악을 이제 잭 블랙이 만드는 음악 같이 연주하는 교실에서 그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저는 제일 좋아하고 그 음악도 좋아하고 심지어 그래서 그거는 가끔씩 찾아봐요. 너무 그 스피릿이 좋아서 그러니까 락은 스피릿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찾아보고 이래요. 저 그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쭈뼛쭈뼛하면서 이게 락이 저항인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쉽게 욕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걸 못해. 그래서 그 듀이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말이라도 사회의 불만을 얘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막 나는 뭐가 싫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막 노래로 만들어줘. Step out, step out.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애들이 그게 변하면서 그 듀이 보고 너 뭐 뚱땡이 못생겼다고 그때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갔더니 또 다른 애가 계속 욕하니까 그만하라고.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귀여웠어. 그러네. 그 장면이 저는 명장면이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얘네들이 이제 대회 나가려고 듀이가 이제 애들 밴을 태워가지고 끌고 쭉 가서 네. 이제 대회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디션 다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네, 그 관계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아동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교사인데 쟤네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맞아.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정말 애들이 아픈 연기라면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장면 깨알같이 코미디 빌드업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시나리오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누가 썼나 봤더니 그 듀이 친구로 나오는 레드 슈니블리 그 교사 있죠.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배우가 시나리오 작가예요. 마치 뭐 조던 필이 나온 뭐 그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는 참 그런 일이 흔해. 오피스. 그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코미디 빌드업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작가들이 일단 많으니까 자기 코미디는 자기들이 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코미디언 개그 콘서트 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짜잖아요 구성을. 근데 그런 것처럼 코미디언은 기본적으로 그 작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배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코미디 희극 배우들 그래서 전 능력치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코미디 배우는. 그래서 요 작가가 직접 써서 연기도 약간 너드 같은 교사의 그런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임했었냐면 여기에 레드 제플린 곡이 하나 나오는데 레드 제플린이 이게 이제 스크롤 오브 락이니까 락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런 곡이라서 어떤 락의 고전적인 음악들이 계속 BGM으로 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레드 제플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레드 제플린은 그 영화에 본인들 음악이 실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한데 이 스크롤 오브 락 이 팀이 맨 이제 마지막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이제 그 밴드 대전에 참여해서 그 씬에서 관객들과 함께 레드 제플린한테 헌정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레드 제플린 너무 좋아하는데 너네가 이 곡을 좀 허락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고서 그 영상을 찍어서 레드 제플린한테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그 음악을 BGM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스 씬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그 영상이 그 허락을 받으려고 찍었던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드는 과정부터 완전 락 스피릿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락파와 힙합파로 이렇게 나뉜대. 우리가 처음에 음악을 이렇게 할 때. 근데 두 분은 어때요? 락하고 힙합으로 좀 이렇게 나뉘어서 듣는다는데 난 무슨 파였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저는 완전 힙합파였어. 네. 그때 좀 들었던 유명한 뮤지션 좀 영감을 받았던. 저 때는 막 그 오버클래스 뭐 이런 크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막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근데 뭐 막 우리나라 저는 힙합을 많이 들었었으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센스 뭐. 그러니까 힙합파 믹스테이프 일부러 막 찾아서 애들 막 모르는 거 듣는 게 뭐 간지나 보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딱 그 크게 두 조류로 나뉜다고 하는데 혹시 민궁은 어떤 쪽에 가까워요? 저는 락은 아니었고 네. 차라리 힙합에 가까웠는데 힙합은 빅뱅. 그런 대중 그냥 약간 팝을 좋아해요. 팝. 그냥 깊게 막 락이다, 막 힙합이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락 쪽이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귀에만 지진다는 음악들 선곡을 하면은 항상 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을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랬나 싶으면 제가 저 안에도 잘 모르게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스크러브 락이라고 해서 락 음악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락 음악이 맞아. 징징징징징징 전기 기타 소리 나는 그런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 이게 그냥 대중음악에도 그러니까 락이라는 거는 되게 넓은 의미의 음악 포지션이에요. 심지어 아델 음악에도 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델이 락을 해? 락이 뭐냐면 되게 쉬워요. 투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국 노래자랑 음악이다 치면은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앞에 박수가 온다. 이거를 1, 3 이렇게 리듬이 오는 거 이제 그게 조금 구시대 음악이라면은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2/4로 비트가 들어오는 거를 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대중음악에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빈공이 좋아하는 인디 뮤지션들도 락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계스럽게 분장하고 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키스나 엑스제팬 이런 맞아. 것들은 무서워. 저도 난 그게 락의 이미지예요. 저한테. 그 머리 길고 민소매 있고 가부키 화장 같은 거 막 하고. 그게 이제 비주얼 락이라든지 글램 락이라든지 하던 그 하나의 조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니까 락이라는 것들은 어떤 춤추는 사람들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드뱅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비주얼 쇼크랑 음악이랑 같이 들렸을 때 내 음악이 진짜 더 들릴 거야라고 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조류가 일시적으로 있었었고. 네. 그런데 지금 하면은 우습게 되죠. 그래서 오아시스의 이제 리암 갤리거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락스타는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근데 요즘에는 락스타들이 이제 리암 갤리거 표현에 의하면 병신 같다. 그 인터뷰어가 병신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데 인터뷰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누가 대표적으로 그러냐니까 샘 스미스 보라고 저런데 어떻게 이렇게 락스타 멋있냐고. 그래서 샘 스미스도 어떻게 보면 그 조류의 좀 진화된 형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락이라는 거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락이라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음악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기저에 다 깔려있는 음악이다라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잭 블랙이라는 배우가 완전히 혼자 캐리하면서 그 코미디 빌드업 이제 코미디를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희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열정은 와 진짜 말을 못하겠고, 잭 블랙이 굉장히 진지한 상황에 임하는 그 모습에서 좀 감동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 예전에 박찬욱 감독 조 감독으로 류승환 감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한 3편인가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해야 되나 마나 막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비디오샵 하고 막 이러고 있었을 당시야. 근데 그 당시에 류승환 감독이 박찬욱 감독 조 감독으로 있었었는데, 시나리오 쓰고 이제 공모전을 내는 것마다 족족족족 떨어지더래.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박찬욱 감독을 이제 자기 스승님이니까 사수니까 찾아가고, 아 감독님 제가 시나리오 쓰는 것마다 쓰는 족족 떨어지고 해서 나 진짜 재능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박찬욱 감독이 아니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재능이 있고 없고를 그 누가 알겠느냐. 그냥 재능이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텨내서 박찬욱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나중에 류승환 영화에 나오는 거구나. 아,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대사 거지. 되게 잘 외우네. 그게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어도 무슨 강수현 배우가 했던 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을 자기 가슴에 새겨놓고서 실제 영화 대사에 녹여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류승환 감독은 어쨌든 이제 박찬욱 감독은 그렇게 세계적인 거장이 되고, 류승환 감독도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 국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있는 그런 감독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것들은 루저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지금 현재의 루저들. 근데 너네들 계속 루저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재능이 있고 없고는 그 실제 하는지는 아무도 그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증명하지 못한다. 그냥 재능이 있다고 믿고 한번 가봐라라고 용기를 주는 영화고, 그 시종일관 내내 코미디가 아주 깨알같이 살아있으니까 또 요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영화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다음 영화를 같이 보고 그러니까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보고 오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영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영화에 뭐 느꼈던 점, 감상해서 좋았던 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니까 다음에 오기 전에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 얘기 조금 더 알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찾아보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게 이 스포일링 자체가 핵심이라서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다음 영화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넷플릭스에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OTT에도 좀 찾아보면 바로 볼 수 있는 플랫폼 많으니까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perfect, son, but y'all be rocking when I'm done. 스크로브락 OST 중에 스크로브락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좋다. 나는 이렇게 음악 들어야 그 카페인 빡 때려놓고서 정신이 막 맑아지는 그런 느낌. 피 도는 느낌. 피 도는 느낌이야. 난 이 락 음악 난 너무 좋다. 아침에 아메리카노 먹을 때. 맞아. 빈속에 아메리카노 먹어서 피 막 돌면서 정신 빡 드는 느낌. 네. 좋아. 이 맛에 듣지. 다음 입에 맞추신다면 콘텐츠인데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부터는 조금 더 특별하게 좀 바꿔봤어요. 입에 맞으신다면 컨텐츠를. 원래는 그냥 뭐 맛있는 음식 소개시켜드리고 이러면은 이랬잖아요. 근데 한 번 했죠. 네, 한 번 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뭔가 연관성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영화를 한 편씩 보니까 시네 먼슬리를 보니까 그 영화에 맞는 음식을 추천을 드리면 좋겠다. 음식점을 추천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네. 맥락이 네. 그러니까 영화 막 어떤 걸 뽑을지 모르자. 만약 내가 킹콩 이런 걸 뽑았어. 이러면 네. 어떻게 하냐 음식?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했냐면 CGV에서 실제로도 했어요. 시네 맛이라고 아세요? 몰라. 되게 유명한 블로거 음식 블로거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뭐 뜬금없는 영화여도 그 안에 음식 먹는 장면이나 이런 건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해서 그 영화를 다 보고 그 자리에서 음식 얘기를 하면서 그 음식까지 다 먹고 끝나는 게 신의 맛이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전쯤에 했는데 왜? 재밌어. 아이디어가 좋아서 네. 계속 이랬던 거. 근데 그게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가기 어려웠어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저도 맨날 하려고 했는데 못 갔고. 다음 영화가 그러니까. 라이프 오파인데 네. 근데 이거 너무 가짓수가 많다. 네. 뭐냐면 그 인도 캐릭터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인도 카레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가짓수가 많고 카레 갈 수 있는 게 사연 많구나. 많잖아. 카레에 제가 사연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 화양연화 얘기도 할 건데 네. 짜장면 얘기하면은 나 화낼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이 연남동 근처에도 그렇게 하는 음식점이 지금 있어요. 몽중식? 몽중헌? 근데 영화를 컨셉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중국 영화만 컨셉으로 해서 코스 요리가 나와요. 그 몽중식은 영화를 한 편을 뭐 한 2달 동안 해요. 이번에 금지옥엽 뭐 했다 하면 그 금지옥엽 한 편에서 쫙 영화가 나오면서 그 영화를 보진 않아요. 근데 영화를 미리 보고 가야 하고 이 큐카드가 있어요. 그 장면마다 연상되는 음식을 이제 하나씩. 나 그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 네, 어디서 지나가다 본 것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 네. 스크로브락도 솔직히 뭐 음식이랑 관련 나 없잖아요. 연상이 안 되지. 그죠? 궁금해요. 그 그죠? 다음 이야기가. 네네, 그래서 스크로브락을 저도 어려웠어요. 스크로브락으로 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도시락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식판에 먹는 스쿨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근데 이게 미국 스쿨이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거 생각하면 뭐 떠오르세요? 미국 스쿨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막 핫도그 이제 얘네는 아무래도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미국 이제 그런 거 영화 하이틴 영화들 보면 식판에다가 우유 팩도 우리랑 좀 다르잖아. 네. 좀 디자인도 더 미국스럽고 네. 그런 거 받아가서 바나나 이런 거 넣고 근데 빵에다가 막 뭔가 좀 네. 소세지나 햄 같은 거 이렇게 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죠. 네. 약간 코스트코 감성. 네, 맞아. 네.
근데 코스트코 감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제가 했냐면 그 중에서도 햄버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수제 버거. 근데 버거집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체인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제 버거집은 천호동에 있는 분더버거라는 햄버거집입니다. 천문동에만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분더샵 이런 거. 약간 그 이미지 생각나죠. 분더버거? 네, 분더버거.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친한 동생이 하는 데긴 해요. 근데 잠깐만. 이러면 얘기 다르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버거를 먹어본 집 중에서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왜 맛있냐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냐면 뭔가 홍보해주는 거 같은데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우리가 뭔가 네.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이면은 맞아. 맞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밖에 안 예, 돼. 이거를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듣는 건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진심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이게 저도 오해할 수 있긴 한데 네이버 이런 곳에다 쳐보셔도 평점이 진짜 좋고 나도 가보고 싶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제가 왜 이거를 좀 더 특별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무슨 버거 좋아하세요? 만약에 뭐 맥도날드를 간다 하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어디 버거집을 가든 그게 수제 버거집이든 뭐 버거킹을 가더라도 항상 저는 격이 있어요. 제 철학이 플레인한 거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하거나 디벨롭을 하잖아요. 네. 각자 이제 상상을 해요. 아. 플레인한 걸로. 그러니까 그게 얘네의 본질을 제일 잘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 그게 핫도그집을 가건 어디 중국집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음식점에 가면 제일 기본 주세요. 빙봉은? 나는요. 이게 크리스피한 거 땡길 때는 그 맥도날드를 예를 들자면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그 다음에 고기 그런 걸 꾸덕한 거 땡길 때는 더블 베이컨 맞나? 토마토? 베토디. 베토디. 베이컨 베토디. 토마토 베토디. 디럭스. 맞아 그거 시켜 먹어. 약간 그렇잖아요. 저는 거의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도 저도- 좋아한다. 난 완전 거의 어디 가든 치즈버거를 먹긴 하거든요. 저도 치즈버거. 치즈버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분더버거 햄버거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가 제가 먹고 좀 더 맛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고기가 엄청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수제버거 줄줄줄 세고 막 이러잖아요. 제일 싫어요. 아 싫어해요 그거? 예. 저는 불편하잖아.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막 버거는 흘리면서 먹고 막 그러는 재미가 있는 거.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얘네 저는 이제 아는 동생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130g을 쓴대요. 그러니까 쿼터 파운드가 113g인데 얘네는 하나의 버거에 130g을 써. 고기 맛이 진짜 맛있어. 좀 근데 그 고기는 이제 다 거의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버거를 먹어도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인 거죠. 그래서 고기 맛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버거집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막 손으로 집어서 질질 세고 이런 게 약간 수제버거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먹어야 좀 더 맛있게 먹는. 그러니까 적어도 수제버거를 먹으러 갔으면 그 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네. 무슨 깔끔하게 하면 그냥 핑거푸드 먹으면 되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하드코어하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브루클린 버거. 브루클린 버거. 브루클린 조인트 다 먹었는데 저 좋아해요. 그 브루클린 버거 가끔. 조인트 가면은 거기 이제 커트러리 들어있는 그 종이에 커트러리 쓰지 말아라. 커트러리가 들어 있으면서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집어 먹어라. 근데 저는 그게 햄버거라는 음식 자체가 맛도 맛인데 어떻게 햄버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좀 맞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맞아. 있다고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 브루클린 버거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음. 그 맞아.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햄버거를 커팅해서 먹는 거는 모독이야 모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질질 세면서 많이 먹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서 오랫동안 지금 한 거의 6년 됐을 거예요. 이 친구가 햄버거집 인수하고 나서 4년이니까 이게 원래 다른 분이 하던 걸 얘가 인수해서 같은 자리에서. 네. 근데 그게 한 6년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추천드리고 여기에 만약에 가신다 하시면 한 가지 메뉴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윙을 팔아요. 근데 윙이 평소에 먹는 핫윙 뭐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서 먹는 윙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 미국 가보셨죠? 많이 가봤죠. 미국에서 윙 먹으면 윙 드셔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좀 여기랑은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으면 좀 더 가공육, 이제 가공의 형태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닭을 가지고서 바로 팍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거기 이제 윙마다도 좀 종류가 다른데 그 핫소스에 절여놓은 듯한 윙 드셔보신 적 있어요? 먹으면 기침 엄청 나오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분더버거 추천을 평소에 많이 해주는데 가면 윙도 먹어라 하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걔네들은 거의 윙만 먹으러 갈 정도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맞나? 이렇게 기침 나오고 이렇게 시큼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게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니까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둘이서 갈 거 아니에요. 뭐 혼자 가던 뭐 조그맣게 한 4조각인가? 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먹어보시고 만약에 호라면 아마 딴 데서 잘 못 찾을 거예요. 그 윙을. 자, 그럼 작업실 근처니까 빅문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알아요. 알기만 다 알고. 알고. 궁금하다. 네, 근데 나중에 일단 한번 좋아하는 메뉴라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쌉 같은 경우는 몰라서 제가 더 귀를 기울였고, 요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저 미국식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거든요. 헤비하기는 한데 항상 맛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기름지고,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면 음식 안 맞아서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기름져서 그런 건 힘들긴 한데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음식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니 우리 이 치즈가 해시가 식도락이 없다고 해가지고 맞네. 우리가 그거를 생기게 하려고 만든 맞아. 거였잖아요. 적어도 그 성공을 지금, 하는 게 제가 성공. 관심은 계속 좀 보이는 것 맞아. 같아요. 오늘도 오늘 끝나고 쌉 쌉 가기로 가자고. 했잖아. 맞네. 더 이상 악몽을 꾸긴 싫어요. 그대가 날 어루만져줘요.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 포근한 나만의 자장가.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러 마음속에 쌓였던 숨겨두고 감췄던 답답함이 사라지기를.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편안해져 빗물 속에 흘러가도록.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아픔이 다시 껴지도록. 요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철부지야 이때가 생각나. 우산을 접어두고 내리는 비 맞으며 마냥 좋아 걷곤 했었어.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러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 내 맘을 적셔주세요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편안해져 빗물 속에 흘러가도록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아픔이 다 씻겨지도록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 포근한 나만의 자장가 공기남의 비를 내려줘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런 곡이야말로 제가 직접 찾아 들을 것 같지는 않은 음악인데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았고 빙봉의 선곡 때문에 듣게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라디오는 그러니까 신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정보화 사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서 찾아보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근데 신문은 여러 가지 사회면 경제면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라디오 음악 선곡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엔 좋아하는 음악만 찾아 듣게 되는데 라디오는 아무래도 DJ라든지 PD가 선곡한 곡들을 듣게 되면서 좀 내세가 넓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너무 좋았어요 노래. 혹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책상들이 다들 깨끗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지저분한 거는. 진짜요? 정리를 못해요. 지금도 난리도 아니에요. 집에 책상. 저는 엄청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랑 정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있어야 할 곳에 그게 있어야 다음 행동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나같이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 그 카오스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빙봉이랑 작업실 같이 쓰니까 빙봉 보면 항상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 카오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카오스 안에서 찾으니까 나오는 거를 그 안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지금 우기가 하는 말을 유추해 보면 빙봉도 약간 나랑 과가 비슷한 건가? 맞아요. 정리를 좀 못하는. 네. 그래서 또 정리를 못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원래 일을 벌리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벌려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이 한번 딱 벌려지고 다음 작업을 끝내면 이걸 정리하고 다음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바꾸라고 말은 할 수 없지. 그냥 그렇다 이거지. 근데 노력은 하는데 돌아와요. 자꾸만.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처음엔 저도 이제 고쳐보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작업실 같이 쓴 지 좀 됐으니까 보면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쪽으로 잘 안 가. 금지구역 됐어. 금지구역. 제가 브랜딩의 기본은 내부 브랜딩이라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솝은 클린 데스크 정책이 있대요. 책상 위에 한 톨의 쓰레기도 용납하지 않고 외투는 의자가 아닌 옷걸이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매장과 똑같은 음악이 흐르고 똑같은 향이 나게 하는 게 이 규칙이라고 해요. 이솝 브랜드에. 네네. 네. 근데 이게 단정함을 중요시하는 이솝다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직원들은. 근데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너를 보여준다. 그러다 직원들은 브랜드라는 무형 자산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브랜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이제 브랜드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도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내 정리정돈을 잘 해야지 이게 내 브랜드의 가치가 되는 거고 나부터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눈여겨보고 반성하게 되는 기사를 보게 됐죠. 그거를 듣고 나서 한마디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 같은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잔소리더라고. 나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어봤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 셋 다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디자인이란 건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일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게 많이 생기겠어요? 정리에 관한 디자인 용품이 왜 생기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이용하면서 클린하게 써봐야지 뭔가 다른 디자인 할 때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거를 동경이 맞아 알아 좋은 거 알겠어 안다고 근데 안 된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도 의도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모르고 넘어가는. 근데 괴로워. 나는 이게 작업을 하면 저는 막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제가 공정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언제 그러면 나는 지금 작업을 하는 상태인데 언제 그럼 정리를 하는 거야? 끝에 해야지. 마지막에 집 갈 때. 근데 이거는 근데 습관인 것 같긴 해요. 바로 버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쓰려고 갖다 놔요. 근데 나는 몸의 습관이 정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려고 갖다 놨는데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진짜 선생님 이건 진절머리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까지 말해요. 진절머리 난다고 약간 와 심하다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우기는 앞으로 우연이라도 같이 일합시다. 그럴 일이 있으면 도망이 되네. 근데 너무 나 엄청 미안. 아니야. 이게 싫은 게 아니라 동경하는데 혼날 거야. 내가 이솝 얘기하셨는데 저 이솝 브랜드 좋아하고 심지어 이제 핸드크림은 아예 이솝을 쓰고 있어서 매장 가끔씩 이렇게 갈 때마다 딱 떠오르네. 항상 깔끔하고 조명도 걔네는 조금 어두워. 항상 조금 어두운 게 많이 어두워. 근데 그 분위기라든지 그 향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어떤 BGM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고 그게 되게 다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브랜드를 체험한다랄까 잠실 롯데타워 가면은 애플 바로 옆에 이솝이 있어요. 네. 그 참 묘한 게 그 애플 스토어랑 두 개 다 브랜드를 체험하는 느낌인 것 같아. 맞아. 네, 그래서 분위기가 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애플 스토어 가면 진짜 놀라운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가 공기 순환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닥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더 신기한 게 이 맥북 프로 보시면 구멍 나 있잖아요. 이런 느낌.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하는 거죠. 다 잘해. I know that this seems overdue. There's so much left I have to say to you. And even if what we had is through, oh, there's so much left I have to say to you. Because how I feel when you're gone, it feels so real. You and me in the palm of your hand. Now I wish I could try to make you understand. I would say, Ray, I wish I had the words to tell you how I feel tonight. Ray, I wish I could tell you that you make my world feel so bright. Oh, babe, I wish I could tell you all the things you mean to me. Ray, now won't you come back home and keep me some company? 3 a.m. calls out of the blue. I don't mind, I wanna talk to you.
There's nothing I would rather do than put on a song and just dance with you. Oh, because how I feel when you're gone, it feels so real. You and me in the palm of your hand. Yeah, I wish I could try to make you understand. I'd say, Ray, I wish I had the words to tell you how I feel tonight. Babe, I wish I could tell you that you make my world feel so bright. Oh, babe, I wish I could tell you all the things you mean to me. Babe, now won't you come back home and keep me some company? Yeah. Since I talked to you, it's been too long since I heard from you. It's been too long, it's been too long. I wanna talk to you, won't you talk to me? Won't you talk to me? 존 스플릿호프의 레이 듣고 왔습니다. 요거 조금 트레이팅 하자면 이건 제가 영업해 보세요. 예. 네. 이건 제가 선곡한 음악인데 요즘에 좀 핫한 뮤지션이라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비 올 때 이런 끈적끈적한 음악 들으면은 좀 더 센치해지고 좋더라고요. 실제 작업할 때도 많이 틀어놓고 비가 온다면. 네네. 비가 안 와도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 선곡하는 음악들이 조금 그래도 좀 듣는 노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음악. 그죠. 보는 음악이 아니라 좀 듣는 음악에 가끔. 네. 그리고 이 레이라는 곡은 가사는 되게 막 연인한테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친구를 기리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되게 블루스 같고 끈적끈적하고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비에 관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음악을 이렇게 만약에 BGM이나 이렇게 앰비언스 뮤직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면은 딱 잘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앨범 재킷도 약간 블루톤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조금 비라는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죽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치는 헌정하는 이런 지금 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셋이 같이 만나서 하는데 같이 친구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만나고 하고 그게 뭐 맛있는 걸 먹든 뭐라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같이 보내고 하는 거 친구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같은 교실 안에서 나이가 같으니까 랜덤으로 한 반이 만들어지고 그게 때려놓고서 야 너네는 같은 반이니까 나이 같으니까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 전 친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당시 학생일 땐 잘 몰랐죠. 네. 그냥 이게 친구구나라고 해서. 근데 제가 20살이 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야.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군대도 저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네. 선임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살면서. 이게 친구라는 정의가 뭘까가 저는 그때부터 개념이 아예 바뀌었거든요. 나이가. 심지어 지금 이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친구야. 이게 왜냐면 이 사람 상대방은 나를 그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같은 거는 친구는 굉장히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친구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노는 사람이 친구지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고 두 분한테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게는 한 10살씩도 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기랑 빙봉이랑 저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게 근데 제가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당부했던 게 저한테 어떤 연장자로서의 존칭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형이나 오빠나 이런 호칭으로 절대 안 불렀으면 좋겠고 나는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길게 대화를 나누고 이 시간 이후로 당신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지 나는 어떤 연장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제 경험상 어떤 그 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당신들한테 형 오빠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거를 의식하게 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딱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은 존댓말 호칭도 있고 호칭 자체가 뭐 연장자를 위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임스라든지 뭐 스테판이라든지 뭐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호칭에 제약이 없으니까 제가 외국 친구들 사귈 때 보면은 얘랑 나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나는데도 소통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분하고 만날 때도 처음에 꼭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차이 나도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당부를 했고 그런 의미의 친구 같이 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같이 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 맞아요. 친구지. 기억나요. 응.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서로 존중을 해야지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손 있을 사람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존중은 그거 존중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친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친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친구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뭐 새로운 사람은 사실 뭐 잘 없죠. 잘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저는 성향 자체가 막 뭔가를 찾으러 다니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막 새로운 사람 사귀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왜냐면 그 삶을 살아왔으니까 계속 동갑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 나이도 꼬이고 막 하다 보면 점점점 친구라는 게 좀 나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뭐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두 분한테 처음에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관계 맺기가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 나한테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존댓말을 하고 이름을 존칭을 부르자라고 해서 썼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그런 지금 나 보면은 그 가족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나이도 동갑이고 다 해도 맞아, 존칭하고 맞아. 욕도 하거든요. 근데 존칭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관계가 존댓말 하면서도 친하게 지내고 그런 관계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이런 거는 생각 잘 안 해봤지만 그런 관계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뭐 만나는 횟수로 치면은 내 옛날 친구들보다 더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친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빙봉은 어때요? 저는 나눠져요. 부류가
정말 절친 부류가 있고 오래된 사이. 오래된 사이, 완전 네. 가족 같은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찐친들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근데, 바운더리가 계속 넓어지는 거야? 바운더리는 그냥 요거는 한 무더기, 이거 변할 순 없어.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은 이제 나이도 상관없이 이제 친구가 되고 그런 거지.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도 관계 맺기가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그 권위주의에 좀 이렇게 절여져 있는 그 생각 자체 절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나랑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 친구가 되지 않죠. 마음이 일단 열리고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전제인데 저한테의 전제는 그게 전제고 나이가 같고 안 같고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저한테 이제 호칭은 형이라고 할지언정 뭐 오빠라고 부를지언정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너가 나한테 호칭을 그렇게 하지만 난 너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는 나한테 존댓말하고 난 너한테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에 그렇게 맺어졌어. 그렇더라도 나는 지금 너를 친구로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줘요. 내가 마음이 통한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권위주의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사람이 나한테 권위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하나야. 나이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싫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권위주의적인 모습 보이려는 사람도 있으면 피해요. 같이 섞이고 같이 있는 거조차 싫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몇 해 전에 정리했어요. 같이 노는 사람들이 친구다. 맞아.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날씨 따뜻해지는데 너무 바쁘셔도 억지로라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기분 전환 좀 하고 들어오시면 하던 일 더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오는데 이제 따뜻해지다 못해 이제 더워지는 날씨더라고요. 이게 또 방송 나갈 때쯤 더 더워질 것 같으니까 네. 건강들도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귀에 맞으신다면의 우기 빙봉 해쉬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